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설만큼 쳤습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지 죽는지가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근데 이것하고 별도로 가계부채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오늘 신문들 보고 언론들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 꿈틀, 9일 부동산 대책 약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데, 저는 좀 역발상으로요. 그러면 가계부채 어떻게 된다라고 관련한 뉴스를 좀 뽑아봤는데요.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이 LTV DTI라고 그래서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잡아놨다가 이제 이걸 8월 1일부로 풀어놨는데, 네. 이 LTV DTI가 완화된 이후 8월 1일부터 한 달간 31일까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봤더니요. 이 전달보다 4조 7천억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 5천억이었는데 이 한 달 동안에 4조 7천억이 늘었으니까 3배 이상 아주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급증인데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것이 다시 집 사는데 꼭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다. 그죠? 생활비 가계자금으로 써도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많이 우려를 한 겁니다. 예. 물론 이 중에 어떤 부분이 생활자금이고 어떤 부분이 집 사는데 갔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1월부터 7월 한 달간의 이 7월까지의 평균 이 증가액이 1조 5천억이었는데 이번 이 8월 한 달간의 증가액이 4조 7천억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은 이 규제 풀어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으로 못 가고 이 생활자금 가계비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봤더니 기존에 이제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금융 전문사 이 비은행권은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돈 빌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8월 달에 DTI, LTV 완화되면서 이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완화가 됐으니까 갈아탔군요. 기존의 거를 갈아탄 거죠. 물론 갈아탄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4조 7천억 증가액 중에서. 하지만 일종의 전조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LTV, DTI가 풀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인간인지라 조금만 힘들면 버티기보다는 그래 조금 가서 3천만 원 더 빌려서 좀 쓰자. 5천만 원 더 빌려서 쓰자.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 사는 것과 살아나는 것과 별도로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요. 사실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게 더 누르면은 그 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천조 시대 아닙니다. 1100조 시대거든요. 가계부채. 참. 소득만 더 빨리 늘어나면 되겠지만 지금 소득이 정체되고 있어서 이게 더 큰 문제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담뱃값 인상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관계장관회의 여는데 여기에 기재부, 복지부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은 종합금연대책을 논의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담배세 인상, 담배 가격 인하 얼만큼 올리는지를 이제 공식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국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건강증진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담배사업법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가격 인상폭 체크하시고 국회 반응까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첩첩산중이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습니다. 이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증세를 위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배 금연을 위한다면은 10,000원을 올려야죠. 담배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끝나고 제2롯데월드 말이에요. 이 부분 개장을 했는데 말들이 많네요. 네, 많은 분들이 실은 다녀왔더라고요. 이제 6일날 개장해서요. 오늘 16일까지 열흘간 개장을 하는데 이제 10일까지죠. 어제 이 5일 동안에 12,500명이 찾았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투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홍보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마트 이렇게 쭉 들여다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좋았다는 사람들, 조금이 너무 짧았다. 이게 뭐냐, 수박 겉핥기다. 이렇게 좀 의견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는
이 프리 오픈 카드 이걸 네. 왜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역을 줬던 연구 보고서에서는 제1롯데월드 부분 개장이 적합으로 나왔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하고 박원순 시장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이 용역을 줬고요. 이미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제2롯데월드 이제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하철 공사 때문이다라고 이제 다 용역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오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글쎄. 그렇죠. 하고 예.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 용역 보고서를 다시 또 철두철미해서 이게 부적합이 나왔다든가 뭐 한정 적합이 나왔다든가 이게 나와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시는 이 프리오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슬쩍 공을 이렇게 넘겼다. 오히려 자신들이 100%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갔다 온 부분에도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안전, 두 번째가 교통인데. 이건 뭐 프리오픈이면 이제 2시간 보고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교통 체증량, 이 교통 과연 시뮬레이션 될 수 있냐 지적이 있고요. 하지만 일단 적합이 나왔고 이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은 16일 프리오픈 끝나면 분 개장이 곧 시작될 것으로 거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엔 서울시가 자신 있게 적합이다. 자신들이 연구 보고서 냈으니까. 뭐 이렇게 좀 확신을 줬으면 좋겠는데 롯데월드 말은 이제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렇죠? 그쪽은 그렇죠. 항상 안전하다고 할 테니까 예. 좀 이런 서울시의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민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서울시도 일종의 지방정부니까 신뢰를 잘 좀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네, 근데 좀 약간 자기도 위험 부담이 있죠. 이렇게 오픈을 했다가 또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또 롯데월드도 비난하겠지만 서울시한테로 많이 또 칼날이 갈 테니까. 그렇죠. 교통체증 문제도 아마 이거 문제 터지면 복잡할 거예요. 이거.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분 개장을 어느 정도인지.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이제 알아보죠.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런던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죠. 김장미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네요. 그죠? 네, 주 종목이 25m 권초입니다. 어젯밤에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였었는데요. 역시 25m 여자 권총에서 결승에서 중국 선수에 패하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김장미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 그때도 여자 25m 권총이었습니다. 그때는 금메달을 땄었죠. 예. 그러고 나서 25m 권총에서 세계 최정상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그 올림픽 금메달보다는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더 어렵습니다. 예. 올림픽 같은 경우 국가별, 대륙별 쿼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실력 좋은 선수들이 빠지지만 세계선수권 대회는 랭킹으로 모두 다 잘라 출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은메달을 따냈으니까요. 9월에 이번 달에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전망을 밝혔고요. 또 남자 간판인 진종호 선수 50m 권총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번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종호나 김장미나 모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사격은 중국이 제일 강한데 거기서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가 그 선수들이 김장미하고 진종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세계선수권에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어제 프로야구에서 국민타자라고 불리는 선수죠. 이승엽 선수요. 네. 최고령 30홈런을 쳤죠. 최고령.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우리 나이로 39, 그러니까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40입니다. 뭐 은퇴를 해도 괜찮을 나이인데요. 어제 이승엽이 마산에서 열린 NC전에서 홈런을 추가했습니다. 시즌 30호 홈런입니다. 이승엽이 지금 38세 23일의 나이였거든요. 30홈런을 치면서 이전에 2001년에 롯데 호세가 36세 3개월의 나이로 30홈런을 넘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는 최고령 30홈런 신기록을 세웠고요. 앞으로 삼성이 17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좀 거리감이 있어도 호세가 2001년도에 세운 게 36홈런입니다. 그게 이제 최고령 홈런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거를 또 넘을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이를 넘어서 이렇게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울리히 슈틸리케 그 신임 축구 대표팀 감독이요.
네. 어제 처음으로 국내 프로축구를 관전했다 그러죠? 네, 추석날 입국을 해서 우리나라하고 우루과이전을 관전을 했죠. 그리고 그저께는 잠깐 좀 쉬면서 살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수원 월드 경기장으로 가서요. 수원하고 울산하고 경기를 봤습니다. 경기 전에만 잠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관중 많아서 경기 분위기 좋다. 선수들 보는데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 끝나고는 아무 말이 없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고 나서 독일로 돌아와서 빨리 짐을 싸고 와서 한국 선수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시작으로 어제 경기를 관전을 했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조만간 다시 돌아와서 국내 프로축구장을 누비면서 이제 선수를 점검하게 되고요. 10월에 파라과이하고 경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A매치 데뷔전을 칠 거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처음 적용된 대체 휴일제로 이 긴 연휴를 보낸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휴일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연결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대체 휴일제 문제점 우선 짚어보죠. 박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체 휴일제 이게 네. 강제성은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성이 없고 이건 그럼 권장이었었나요? 예, 권장은 아니고요. 예. 관공서, 은행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대체휴일제가 시행이 됐었고요. 예. 대통령령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예. 관공서의 휴일 제도를 이제 준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쉬긴 했지만 직급별로 보자면 오히려 평소에도 더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예. 임금도 적은 중소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대체휴일까지도 보장받지 못해서 차별은 더 가중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업종별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서비스 업종이나 건설 현장, IT 업종 등이 이번 대체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요. 네, 서둘러서 민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쪽짜리 차별 휴일을 전 국민의 대체휴일로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되면은 그렇죠. 이게 이날 만일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수당을 그러니까 유급. 근데 그건 유급화를 시행해야 그렇죠. 되고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관공서에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관한 규정으로 이제 적용받아서 공무원들만 이제 쉬게 되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게 되면 민간들 전체가 이제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강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입법화가 안 됐던 이유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됐던 이유가 재계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체의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들은 현재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공휴일이 많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주 5일제는커녕 연어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휴일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을 도외시한 부실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뭐냐면 단적으로 현행 대체휴일로 늘어나는 휴일을 향후 10년간 보면 평균 1.2시에 불과합니다. 현행. 예. 기업들이 요구로 인해서 휴일이 이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기업들이 과거 요구해서 휴일에서 사라진 한글날과 제헌절 이 이틀조차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현행은. 예. 그런데도 이제 기업들은 반대해 왔었고 거듭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대체휴일이라는 것은 더 놀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휴일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아하,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휴일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엄밀하게 그 휴일이 겹침으로써 가뜩이나 적은 휴일이 이제 그 사라지는 것들을 그 맞는 말씀이시죠? 하는 취지라는 것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확한 말씀이시죠. 대체 휴일이 왜 생기느냐. 휴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니까 대체 휴일. 그 대신에 원래 이틀 놀게 된 거 이틀 놀게 한다 이 취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이전보다 정해진 더 쉬는 게 아니죠. 휴일보다 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존의 휴일을 보장받고 지키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해외 사례에서도 보자면 이런 대체휴일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 뭐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엄격하게 대체휴일이 시행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휴일을 보자면 유럽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계절 휴가만 30일도 넘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뭐 공휴일 상당수가 토요일 또 주 5일째가 되면서 토요일과 겹쳐서 또 이게 또 보장받기가 더욱더 적어지는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현충일이나 노동절 이런 그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날을 아예 월요일로 정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한국의 그 공휴일 보장은 좀 매우 미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박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국회에서 이걸 입법화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요번에 그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시행된 이후로 그 쉬어보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그 주변에서 뭐 일하면서도 안타깝게 또 박탈감으로 이제 지켜보신 분들도 뭐 필요한 제도라는 것들 아마 그 현실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 기회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보다 달리 재개 반대가 있었지만 과거 2009년에서도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를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개가 워낙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 겨우 이제 대통령의 경우로 그것 전체 공휴일이 아니라 그것 이제 설과 추석, 어린이날 제한적으로만 이제 적용되는 또 그 적용에 있어서 또 반쪽 휴일이 이제 된 건데, 이후에는 입법화 가능성이 좀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그러니까 여론이 그만큼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이 정치권에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체휴일이 뭐 더 놀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공휴일만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긴 만큼 휴일 자체가 이제 보장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체휴일은 아직 이제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추석에 뭐 시골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한꺼번에 몰리는 이 고통 정쟁과 명절 피로 증가로 인한 뭐 낭비나 능률 저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 그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비 진단을 통해서 현재 뭐 내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내수 경기 증대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그 대체휴일 등으로 휴식권이 보장됨으로써 노동 휴효율을 높이는 노동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726님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즉시 넣으라고 이제 그런 공평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넣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느는 게 아니다. 쉬는 날이 느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많은 국민들이 이거 하루 더 논다. 근데 그게 아니죠. 법정으로 정해진 것을 마땅히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박성식 대변인이었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실제 명절에도 쉬지 못한 대형마트 노동자와 함께 고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4부에서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라고 꾸며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할 주제,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마트 노동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홈플러스에 근무 중이시죠. 김진숙님,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김진숙 씨한테 제가 좀 이제 여쭤볼 텐데, 홈플러스, 이게 몇 년째 일하고 계세요? 어느 지점에서? 네, 저는 홈플러스 서울에 있는 영등포점에서 일을 했고요. 예. 계산원으로 입사해서 올해 4년 차입니다. 아, 계산원 캐시어죠? 네네. 네. 저거 하는데, 그렇군요. 올 추석도 딸이 일하셨어요? 네, 지금 전국에 있는 다른 대형마트 동료들은 당연히 다 일을 했었고요. 예. 저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금 파업 중에 있어서 현재 금천점 앞에 있는 천막 농성장에서 네, 예.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현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여기 안 처장님께 안진걸 처장님께 여쭤보는데 추석, 설날, 당일도 다 영업한다고. 아, 그럼요. 우리 동네도 이거 다 다 붙여놨습니다. 자랑스럽게 붙여놨는데 저는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전혀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부 시민의 편의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지만 사실은 쉴 때 함께 쉬어야지. 그게 정말 보람이 굉장히. 방금 전에 대체무제 이제 우리 인터뷰도 나갔는데 그것도 결국 누구는 일하고 대기업 공무원들은 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들은 일하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외국도 명절에는 대부분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는 의무적으로 쉬게 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 면적 이상은 쉬게 해서 노동자들은 다 쉬게 해주고 휴식을 가족들하고 보내라고 하고 그때라도 중소상공인들은 조금 매출이라도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형마트들 전국 한 500개 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90% 정도가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쉬었어요.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90%. 예. 근데 사실 백화점도 이틀 쉬더라고요. 제가 김진숙 씨께 여쭤보는 건데 백화점도 다 쉬고. 근데 매출도 이게 그렇게 그날 연다고 그래서 많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네, 실제 명절 당일날 저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절반 수준이라고 하는데 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추석 당일날 출근할 때 되면 이제 텅 빈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착잡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거나 워낙 저희가 저임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당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추석 대목이라는 마트 업종의 특성상 남들만큼은 아니라도 최소 이틀은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금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지금 저는 제 기준으로 제가 4년 차인데요. 네. 4년 차인 제가 기본급이 뭐 86만 원, 7만 원 정도 되고요. 10년 차 된 분들도 90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수당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연장 수당이나 심야 수당이나 뭐 교통비 나오는 거 빼고 기본 월급만 하면 90에서 95만 원 남짓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홈플러스 가보면 예. 여기서 일하시는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모님이라도 하고 노동자분이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시니까 뒤에 이제 조끼를 하나 입으셨더라고요. 10년 일해도 100만 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와 10년 일해도 100만 원이라 참 이건 물론 일부 수당이 붙으면 뭐 105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까지 박하게 해야 되나 이런 좀 문제의식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임금도 임금제 직업의 안정성인데 그죠? 네. 이 지금 어떻게 그 대부분의 거기서 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신 분이세요? 아니면 직원신 분이세요? 아니면 다시 하청업체에 소속이 되면서 파견되신 분이세요? 김진숙 씨께서. 네. 저희 마트 이제 한 점포를 영등포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한 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약 800명 정도가 돼요. 예. 여기에서 600명 정도는 뭐 협력업체, 파견업체, 임대매장들이고 홈플러스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180명에서 20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직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직접 고용 노동자들의 70% 이상이 유기계약이거나 무기계약인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예. 예. 70% 정도가요. 네네.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없으니까 사실상 정규직화된 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해서 1년 6개월 동안은 6개월짜리 계약에 유기 계약을 하고요. 이후 이제 더 다니게 되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 승진도 없고 임금 인상도 없고 이제 파트타이머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기계약직을 회사에서는 PT라고 부르거든요. 그 PT는 파트타이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쭉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기계약일 뿐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10년을 일해도 회사가 성장을 해도 계속 최저임금만큼의 대우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준정규직이라는 표현도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10년, 15년을 다니고 회사가 업계 2위로 성장했는데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그래봤자 시급제 5,450원짜리다라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좀 큽니까, 안 시장님? 그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을 때는 보통 정규직들은 이제 호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또 정년도 보장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동자들이 잘리는 게 큰 문제가 됐어가지고 그 부분 일부 해결되긴 했는데 나머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 내에 새로운 어떤 차별을 받는 계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준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방금 이제 우리 김진숙 선생님은 실제 현장에서는 준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10년 후에도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급 승진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더 보면 계산원 기준으로 봤을 때 갓 입사한 개선원 시급이 5,500원이고 10년 된 개선원 시급이 5,600원입니다. 5,500원, 5,600원. 100원 차이. 그렇죠. 차이가 없죠. 그나마 있는 근속수당이라는 것도 2년 단위로 2만 원을 주는데 그마저도 8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다니나 15년을 다니나 늘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 통계를 보면은 서울시 알바생 평균 시급이 5,890원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고객님들도 그래 이 대기업 홈플러스가 정말 그것도 안 주냐. 동네 알바도 6,000원 주는데 뭐 서울시 알바생 시급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 그 요새는 교수들도요.
계약직으로 대부분 뽑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임용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아까 1년 6개월 계약 일단은 유기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풍조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아까 파업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 파업 지금 왜 하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거는 10년을 일해도 100만 원 남짓인 이 기막힌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 저희 임금교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랑 사측이 수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최소한의 요구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 요구안은 최저임금 인상액만큼이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근속수당 8년이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것만이라도 좀 폐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요구만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 다들 40, 50대 주부사원들이 정말 어렵게 수십 차례 부분 파업, 휴가 파업, 총파업, 추석 파업까지 벌여왔지만 사측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새는 그 마트가 의무적으로 쉬게 하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시는 날이 있는 거죠? 제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은 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명절날은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하시는 거죠? 이제 동료들 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사람, 못 쉬는 사람 이렇게 스케줄을 체크하기 때문에 설 때는 근무하고 추석 때는 근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근무 조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계산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서서 계산하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앉아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 높이의 문제지 이거는. 예? 네. 그거 조금만 단을 높이든지 이렇게 되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의자가 놓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지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계산원들한테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 속도, 계산 착오까지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앉아서 일하면 계산 찍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앉아서 일하는데 눈치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앉아서 일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장려가 없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관리자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구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하지정맥은 그냥 당연히 모두가 앓는 질환이고 각종 근육 질환이나 혈관 질환들은 기본으로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앉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여성단체들, 노동단체들, NGO들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의자를 주자 이렇게 캠페인해서 일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막 저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쪼니까 또 이렇게 서서 하는 풍도가 됐는데 사실은 앉아서 하시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예. 지금요, 우리가 이 휴일에도 일하는 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문자 들어온 거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버스나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이요, 실제로 지금 3935님이 쓰신 글인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도 뭔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매년 고향에 못 간다. 아니 오히려 지하철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명절 때 되면 연장 운행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진걸 차장님. 일단 주요 공공 필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제 예를 들면 방금 우리 김진선 말씀 것처럼 이번 추석 일하셨으면 다음 설에는 휴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간 사기업 민간 대기업에서는 그것이 주요 공공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 해서 우리가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에 쉬게 할 때 특정 면적 이상의 매장들만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트들은 다 알아서 장사를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안 해요. 네. 안 해요. 아예 그렇죠. 대중교통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공공노조라고 있거든요. 독일은.
버스도 안 다니고 지하철 안 다니고 전철 안 다닙니다. 6시 이후에.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걸어가든 뭐 차 타고 가든 니들이 알아서 가라 그래요. 영국도 크리스마스에는 대중교통도 쉬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민간 대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자. 백화점 이틀 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 점포가 전국에 대형마트만 500개, 준대규모 점포만 1200개가 넘고 거기에 1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있고 그 가격까지 하면 수십만 명인데 그래서 제가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호 의원하고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명절에는 하루 정도는 최소 하루 이상은 쉬게 해주자. 이런 이제 법도 지금 제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김진숙 씨께 여쭤볼 게 있는 게요. 네. 매번 명절 때 못 쉬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신 명절 때 못 쉬었으니까 요때 쉬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명절 당일날은 수당이 좀 많이 나오는 수당이 조금 나온다. 죄송하지만 0038님이 명절 때 수당이 얼마인가 여쭤봤는데요. 250% 정도 나오는 거예요. 250%.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같이 쉰다는 거 이게 공산주의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는 거 5616님 공산주의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다는 건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당을 받고 나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도 당연히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 나는 수당이고 뭐고 그냥 쉬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 기회는 일단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기회 균등 없이 획일적으로 공산주의는 결과의 균등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회의 균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분들이 뭐 대단한 요구를 해가지고 다 같이 엄청 잘 살게 부자처럼 살게 해달라는 거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누구나 평범하게 우리도 회사 다니면 조금씩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의 인상이라든지 그다음 물가 인상률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업계 마트라는 특성상 추석 대목이라는 우리의 특성을 당연히 인정하고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처럼 4일 5일 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대형마트는 이런 추석 대목에 이제 남들처럼 쉬지 못하니까 여름 휴가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유급 휴가를 5일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플러스는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근데 매출이 반으로 준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인력을 얼마든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일부 합니다만. 휴가는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지난 설에도 휴가했으니까 이번 추석엔 이래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직원들까지도 막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네가 일해라 내가 쉴 테니까 이런 불필요한 그런 갈등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5410님 사측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측의 입장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1397님 명절에는 최소 3일은 쉬어야 합니다. 즐거운 명절에 엄마 없이 명절 보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이게 결국은 이제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하루도 못 쉬는 분들 때문에 참 저희가 이 마음이 무거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숙 씨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쨌든 제가 다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회사가 생긴 지 15년이 됐고요. 노동조합은 이제 2년 차입니다. 근데 지금 정말 많은 이 40, 50대 주부 사원들이 다들 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100만 원 받는 월급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임금 손실을 보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을 한 만큼 임금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15년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울분이고 우리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아주 최소한의 성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절절한 호소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거리가 아닌 매장에서 웃으면서 고객들과 맞이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도 최소한의 어쨌든 배려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어떤 호소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고객님들과 그다음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 국회의원들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들의 이 최소한의 요구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더 큰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홈플러스 사측의 입장도 반드시 들어보겠습니다. 0616님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저희 회사는 수당도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물론 많을 겁니다. 네. 네. 참. 뭔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정당한 대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절에도 쉬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많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 홈플러스에 현재 근무 중인 김진숙님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신사도 데이터 다 못 쓰면 2월에 주는데 카드 할인한 돈은 왜 2월이 안 될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남은 할인 한도를 2월 할 수 있게 바꾸다. 와, 이번 달에 못 쓴 건 다음 달에 쓰면 되겠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DC 슈프림카드에 한해 12월 31일까지 시행. 흔히들 연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반기는 일상이 그리 반갑지 못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로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껄끄럽지 못한 일상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일 텐데요.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참 시작하기 힘든 하루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